지금부터 이 비행기 미국 간다. 가라. 안녕하세요. 대파한단의 한 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님, 네, 1화 봤죠? 봤죠. 봤죠? 와, 1화의 그 풋풋함이랄까? 그런 게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고, 그래. 또 우리의 청취자가 아니지? 우리의 구독자님들의 구독자. 반응도 아주 뜨거워가지고 한여름에 타죽을 뻔. 그러니까 네. 댓글도 달리고 막 구독도 쑥쑥 오르고 그러니까. 막 조회수도 오르고 아니,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이 있는데 배 불렀다. 배불렀다. 빵빵하다. 지금 배가 빵빵하다. 그래서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한가당이 될 테니까 함께 대중문화를 파헤쳐 봅시다. 파이칩시다. 그래서 오늘 함께 파헤칠 대중문화 네. 영화 하이지킹입니다. 하이제킹입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 미국 간다. 하이지킹을 보게 된 이유는 한님의 엄청난 추천이 있어서 저는 보게 됐거든요. 아, 그쵸. 네. 제가 추천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하이제킹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뭐 개봉하기 전에 보긴 봤었는데 사실 딱히 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고려했던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또 시사회를 가게 됐고 네. 보고 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 보고 나오자마자 막 연락하시잖아요. 저희 팀 방에. 그러니까 우리 하이제킹 할까? 어, 하이제킹 재밌는데? 해야 된다. 제가 뭐 이걸 안 밝히려고 했는데 좀 밝히자면 한님이 보고 나와서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아, 그래서 아니 뭐 어느 정도길래 약간 이러면서 저희는 바로 그 주말에 모든 팀원이 예매를 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이제킹이 120만 정도 되는데 그쵸. 저는 20만 정도는 2만? 2만 정도는 20명? 한님의 뭔가 나비 효과가 있었지 않나. 맞아요. 제가 사실 주변에 추천도 네. 많이 했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영화를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사실 기대작은 아니었는데, 무슨 영화일까? 그리고 스포 같은 거 아예 그냥 없이 바로 가서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말은 나왔다. 아, 저도, 뭐라고? 말은 나왔다. 말은 나왔다. 아, 내가, 그치. 말문이 터졌다. 그래, 내가 좀, 오바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스포 없이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실화 바탕인지도 몰랐어. 그냥 뭐, 비행기가 납치되는 이야기 정도? 뭐, 이 정도만 알고 봤는데, 그래서 더 재밌었나? 근데 나도 모르고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다른 얘기 굳이 하지 않았네. 그냥 말문이 막힌다. 말을 못했으니까. 말문이 막혀서 아무 얘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만 막 감동 쓰나미를 막 맞으셔가지고. 아무튼 재밌게 봤고 또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의 좀 감상평과 추천평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일단 하이제킹의 로그라인 한번 살펴볼까요? 로그라인. 속초를 떠난 김포행 비행기에서 여객기를 납치하려는 남자와 그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이제킹이라는 영화 뜻 자체가 네. 원래 알고 있었나요? 저 솔직히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유추를 한 거예요. 하이제킹. 그런데 하이 이걸로 생각할 법하지만 사실은 하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이였다. HIGH가 아니라 하이 할 때 하이였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나의 유추가 잘못됐다. 약간 그런 거였지. 아, 그게 하이인 줄 알았다. 하이인 줄 알았는데 하이였고 이게 하이잭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뭐 과거에 미국에서 금주법 시대에 약탈자들이 화물차에 실린 불법 제조류를 강탈하면서 하이잭이라고 소리쳤던 데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혹시 중고등학교 때 길을 걷다가 이제 좀 등치 크신 형들이 와가지고 어깨 동무하면서 야 친한 척해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친한 척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이제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삥을 뜯는단 말이죠. 돈을 강탈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친근한 척 하이잭 이러면서 말을 걸면서 약간 강탈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유래가 있었다. 그래서 하이제킹이라는 말이 이제 비행기가 납치됐다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 연출은 김서환 감독인데 이번에 첫 상업영화 입봉을 한 감독이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1987, 아수라, 남자 사용 설명서 등에서 이제 조연출을 하셨고 이번에 하이제킹으로 입봉인데 저는 솔직히 오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그치. 잘했다? 사실 국내에서 이런 장르의 영화가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쉽지 않고. 그랬는데 첫 연출치고는 정말 처음인지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각본은 다른 분이시네요. 네, 각본이 김경찬 각본가인데 1987. 그리고 보다 보니까 연출도 1987 조연출이었고 각본도 1987 각본가였고 그리고 하정우 배우도 1987에 나왔고 여진구 배우도 1987에 특별 출연을 했었거든요. 1987 팀이었네. 그렇네요. 1987 팀이 이제 1971로 옮겼다. 1987에서도 하정우 배우가 좀 정의로운 검사였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정의로운 파일럿이었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 감독과 각본가 눈에는 하정우 씨가 약간 정의로운 캐릭터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하정우 씨, 여진구 씨, 성동일 씨, 최수빈 씨가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정우 씨가 저는 약간 진입장벽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기사에도 있더라고요. 재난 전문 배우. 재난 영화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이 있을 만큼 약간 좀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시감 같은 게 맞아요. 살짝... 또 뭐 그렇겠지 뭐 지금까지 많이 봐온 그림이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다작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단점 중에 하나죠. 맞아요. 결말도 그냥 뭐 예측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실화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신선했고 그 내용을 풀어가는 과정도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라는 예측을 조금 벗어나는 전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뭐 영화를 또 다 본 입장에서 영화가 어땠는지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실화 내용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살짝 해볼까요? 물론 이제 이 실화 내용이 꼬꼬무랑 알쓸 범잡에서 좀 다뤘던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1969년도에는 이 비행기가 납북이 돼가지고 북한으로 건너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971년도에는 또 한 번에 대한항공 그 민항기가 F-27기가 하이제킹을 또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이 영화의 이제 중심 내용이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비행기가 뜨고 1시간 5분 동안 벌어진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영화에서는 비행기가 뜨고 이 사건을 다루는 그 러닝 타임이 1시간 10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그 긴장감을 주는 그런 영화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주목해 볼 분이 아닐까. 그렇군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감나게 관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러닝타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이거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실지 한님의 포인트 뭔가 있을까요? 사실 이 영화가 갑자기 이입이 됐던 이유가 그 성동일 배우가 무대 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화 바탕인데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실화의 주인공이었던 승무원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승객분도 와 계신다. 심지어 승무원분은 이 사건 이후에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동일 배우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는 되게
쉽지 않은 영화였고 여기에서 심파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약간 진지하게 약간 되게 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를 되게 세심하게 신경 썼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무슨 내용이길래 하면서 이렇게 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면서 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섬세함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심파스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근데 이게 자칫 심파로 가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는데 맞아.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좀 담백하게 그 사건에 대해 좀 집중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연출이든 각본을 쓰시는 분이든 이 두 분이 다 이게 아무래도 워낙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분들의 약간 명예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약간 실추하지 않게끔 뭔가 그런 실화를 약간 왜곡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극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연출할 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그게 영화 안에서 좀 보였다? 진짜 잘 보여줘. 네. 그런 부분이. 1971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 공항의 분위기를 느끼는 부분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행기를 타도 그 담배 표시가 있잖아요. 뭐 지금 담배 필 수 없습니다 이런 등 같은 게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사실 비행기에서 애초에 담배를 필 수 없는데 왜 그런 게 있지? 완전 우리한테 상식인데. 그치. 근데 1971년도 비행기에서는 담배 피는 게 너무 당연했던. 쟤만 바닥에 털지 마라. 재떨이가 심지어 그 앞에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뛰는 장면이 있어요. 공항에서 막 티켓팅을 한 다음에 우린 지금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 게이트가 열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까지 전속력으로 뛰어서 먼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임자다. 맞아.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좀 신기했고 또 시대의 분위기를 다룬 거. 이때 당시가 되게 약간 이념적인 갈등이 심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것 같아요. 한님은 정말 뭐랄까 정도를 걷는 듯한 리뷰네요. 근데 저는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스포 삐용삐용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닭이 나온단 말이에요. 닭이 출연을 합니다. 근데 그 닭이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 마음이 쓰였어요. 동물들은 인간에 의해서 길러지고 뭔가 좀 수동적인 삶을 살고 좀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이 아파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거에 감정이입을 하고. 엄청 감정이입을 하는데 이제 닭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닭을 다루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안심하고 보시라. 그러니까 동물들의 아파하는 것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우리 닭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해주는 그 모습이 나 너무 좋았다. 근데 이게 나왔었나? 닭이 후반에 어떻게 되는지가? 마지막에 살아서 걷는 걸로 나와. 그래? 중간에 갑자기 안 나오고. 나 그걸 못 봤네. 닭이 나왔구나. 닭도 살았다. 닭을 살린 게 마음에 들었다. 네네네. 근데 나는 이런 리뷰를 할 거면 그냥 정도를 듣는 게 낫지 않나? 정도를 걸어봐요. 또 한 번 걸어볼까요? 그래. 네. 나는 두 번째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그 진입장벽. 그 하정우 배우 뭐 맨날 그런 비슷한 장르의 영화 나와. 뭐 그리고 뭐 송동일 배우랑도 이미 한 맞춘 것도 봤고 뭐 배우들이 조금 신선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 근데 그 배우들이 자주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보는 내내 그 배우들의 연기력이 진짜 몰입이 많이 됐고 특히 그 송동일 배우가 큰 액션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비행기가 출발하고 폭탄이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눈을 다쳐서 액션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송동일 배우가. 근데 그 앉아서 하는 그 연기가 그치. 너무 다 몰입이 되고 그 사실 그 제한된 그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그 서스펜스는 배우들의 연기력으로도 많은 것들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송동일 배우는 계속 앉아있었네요. 그래. 일어나질 않았네. 근데 그 송동일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연기로
많은 것들을 또 메워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또 이제 대사가 좀 잘 안 들린다는 의견도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호불호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저는 배우들의 연기력을 보는 게 너무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력 때문에 그 서스펜스가 더 잘 살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약간 이건 호불호일 수 있는데 여진구 배우가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제킹한 범인이 바로 이 여진구 맞아요. 배우가 맡은 용대라는 캐릭터거든. 근데 이 용대라는 캐릭터를 나는 완벽한 빌런으로 그리지 않고 아까 말했던 그 희생당한 어떤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인물로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한 빌런을 그 빌런이라는 그 캐릭터로 보지 않고 시대상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투영시켰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 또한 또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 주제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참 잘 설정했고 그리고 이 용대라는 캐릭터도 빌런이지만 좀 매력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이 영화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런한테 너무 서사를 줘가지고 나중에는 솔직히 그 빌런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정말 나쁜 테러범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의 목숨과 또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테러범인데 쟤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굳이 단점을 뽑으라면 이 빌런에게 서사를 너무 강하게 줬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서사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 하이제킹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앞에 두 번의 하이제킹 사건은 북한 공작원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이제킹 사건의 실존 인물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인이에요. 민간 어리고 어린애고 근데 유일한 가족이 형이 그 북한에 있다. 아마 그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인물로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나온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실화와 가깝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어딘가에서는 별점을 주고 어딘가에서는 숫자 점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대파한단에서는 팥뿌리로 이제 점수를 줘보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파를 평균적으로 5뿌리가 한 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다 6뿌리로 하자. 왜냐면 5뿌리는 다른 데서 많이 해. 5개는 그래? 우리 특이하게 6뿌리로 6뿌리 중에 몇 뿌리인가를 하면 저는 4뿌리 4뿌리? 4뿌리 정도. 4뿌리 정도. 왜요? 조금 어설픈 CG나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어. 그 한정된 공간이라서 물론 이제 회상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좀 답답한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도한 것 같기도 해. 같이 갇혀있는 느낌으로. 그런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다른 회상이나 다른 서사를 더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심파를 안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한국인으로서 요만큼의 심판은 조금 필요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뿌리 뺐습니다. 저는 4뿌리. 오, 똑같네요? 왜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시사회를 갔다 보니까 그 배우님이 하는 말에 약간 조금 많은 뽕이 차올라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성동일 배우가 그 말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그 뭉클함이 남아있으면 우린 성공한 거다. 근데 영화 끝부분에 그 실화 바탕이 되는 그 내용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영상이나 이런 게. 나 진짜 한참 뭉클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가 성공했다.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만든 사람들의 의도에 정확하게 박혔기 때문에 이 영화는 참 잘 만든 영화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많은 홍보를 했지만 약간 좀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봤을 때 지금 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저도 비슷한 요소에서 약간 그렇지 이게 약간 한 단까지 갈 그건 아니다. 건 아니다. 하지만 내 뿌리도 높은 거고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정말로 이 영화를
극장 가서 꼭 보시라. 그러니까 극장 가서 보기에 좋은 서스펜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긴 하지만 아니 내 뿌리 준 게 너무 미안한가 봐. 혓바닥이 기네. 어쨌든 하이제킹 사랑하고요. 사랑이 히다리 스튜디오 맞나?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봤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셨을지 댓글로 맞아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해 주셔도 좋고 약간 서운했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걸려 하시는 분들은 뭐 OTT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본인의 감상평 혹은 보고 싶은지 아니면 너희 얘기 글쎄 라고 하시는지 저희는 소통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방송이니까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파고 들어본 영화 하이제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다음에 만나요. 안녕.